이건 진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맥의 키보드와 거의 일치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물 자국도 남지 않고 맥북 화면을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오, 맥북을 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수년간 맥북을 썼던 저 비디오클래스 하존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액세서리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액세서리 그거 그냥 대충 아무거나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보시고 미리 다 써본 사람의 입장도 듣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구매하셔야 하는 액세서리, 바로 외장 SSD입니다. 맥북을 처음 구매하실 때 저장 용량 고르느라 고생하셨죠? 신형 맥북을 구매할 때 저장 장치 용량을 보면은 뭐 한 512 1TB, 2TB 하는데 얼마 안 되는 용량 같아 보여도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비싼 만큼 제값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이렇게 빠른 저장 장치가 필요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성능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할 때도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할 때는 용량은 적당히 1TB 정도로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그냥 외장 저장 장치를 쓰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외장 하드를 쓰고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 너무너무 잘 보셨습니다. 이제는 그거 쓰지 마세요. 제발. 이 외장 하드디스크의 약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외장 SSD 또는 포터블 SSD라고 불리는 이것은 말 그대로 외장으로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바로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요, 외장 하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외장 하드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보면은 진동도 느껴지고 들어보면 소리도 많이 나죠. 이 외장 하드에 사실은 물리적인 기계 장치들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정밀한 장치들이 너무나도 충격에 약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하드디스크 내부에 먼지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먼지 한 톨뿐만 아니라 외부 공기가 유입돼도 이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하드디스크가 충격에 약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장 하드는 정말 많이 고장나는 물건이기도 해요. 당연히 저도 많이 겪어서 데이터가 한 번에 날아간 적이 거의 3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외장 하드들이 주변에 고무도 두르고 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하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충격에 약합니다. 하지만 SSD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기계 장치가 아니라 완전히 전자식 기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도 되고요, 심지어 방진 방습까지 지원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외장 하드가 휴대하라고 있는 건데 휴대하라고 만든 제품 치고는 너무나도 충격이 약하죠. 특히나 거기 있는 데이터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안전 때문이라도 외장 SSD를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던져도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장점은 데이터 읽기 쓰기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설명이 끝나는데요, 하드디스크는 아무리 빨라야 읽기 쓰기 초당 200MB 수준이고 SSD는 느려도 초당 500MB 수준이에요. 그 외 자잘한 장점으로는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작고요, 또 전기도 훨씬 덜 먹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하는 이런 노트북의 경우에는 전력이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용으로는 외장 하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바로 이 SSD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건 영상 길어질까봐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거의 안 됩니다. 바로 수명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이 뭐 외장 SSD 자체로 맨날 꼽아두고 토렌트 돌리거나 서버 돌리거나 할 정도 아니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액세서리는 바로 케이스죠. 사실 이 케이스는 맥북 겉에 끼워서 보호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는 이런 파우치도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걸 사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당연히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내장재가 확실한 거, 그래서 떨어뜨려도 맥북 자체의 손상이 최대한 덜 가는 것을 찾아서 사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안 쓰시고 그냥 딱 달라붙는 가죽 케이스, 슬리브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그런 제품들 대다수가 얇다 보니까 떨어뜨리면은 바로 이런 모서리 쪽이 약간 눌리거나 휘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안전을 챙기는 게 좋다, 이 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스탠드입니다. 스탠드를 왜 구매해야 되나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현대인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목, 일자목이 바로 이런 노트북을 보는 안 좋은 자세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가 딱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쓰면은 애초에 목이 조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목의 커브가 C자로 살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펴진다는 거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일자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엑스레이도 한 5번 찍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고개를 떨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노트북의 높이를 늘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개를 살짝이라도 덜 구부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고개는 여전히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장시간 하게 되면 일자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보다는 살짝 올리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게이밍 거치대의 경우에는 내가 거치를 해놓고 동시에 맥북 자체의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히지 않는 것도 있고 또는 휴대용으로 이렇게 접힐 수 있는 물건도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것들 굉장히 오랫동안 불만 없이 써온 것이니까 혹시라도 구매하고 싶으시면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쿠팡 파트너스라서 제가 유료 광고 포함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넣는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많이 위로 올려주는 이런 거치대도 있는데요. 이 거치대를 내가 이러고 쓰기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거치대의 경우에는 보통 따로 마우스나 키보드를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약간 옆에 놓고 맥북 자체의 모니터와 외장 모니터를 따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델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걸 쓰다 보면 가끔씩 여기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꿍 되기도 해서 이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걸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건 굉장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휴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모델을 구매하신다 하면요, 꼭 이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육각 렌치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걸 조절하면 장력이 더욱 세지고, 그래서 꾹 눌러도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면 더 좋아요. 자, 네 번째 추천 액세서리는 바로 이 USB 허브입니다. 이 허브란 물건은요, 내 맥북의 포트를 더욱 확장시켜주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맥북에 이 USB 타입 A가 없습니다. USB 타입 A란 우리가 자주 쓰는 그 USB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SB 타입 A를 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쓸까 싶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 유선맨도 맥북에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장 허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즘 맥북 프로는 HDMI도 있고 SD카드 슬롯도 있지만 여기는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맥북 에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브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이 허브를 구매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옵니다. 솔직히 일반 사용자분들은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식으로 USB 케이블이 선으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이런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지 않고 간혹 이렇게 생긴 USB 타입C가 직결로 돼서 마치 맥북과 한 몸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허브들이 있는데, 이 허브들 저도 사봤지만 제대로 된 품질의 제품도 제가 많이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사용하다가 살짝 꺾이거나 그러면은 맥북도 고장나고 그 허브 자체가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삐져나온 걸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허브를 사용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SD카드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들, 아니면 자연적으로 허브가 좀 망가지는 경우에 이 SD카드를 인식하고 데이터는 잘 옮겨지는데 데이터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다 옮겨진 줄 알았더니 파일이 손상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정말 자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여기에 있는 이 벨킨 USB 타입C 허브입니다. 이 벨킨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 허브도 10만원쯤 하는데요. 이 벨킨을 왜 밑도 끝도 없이 추천을 하냐면, 오랫동안 애플의 액세서리를 만들었고 애플 스토어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또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케이블은 자주 고장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 제품 추천드리고 있었고요. 참고로 이거 비싸서 썬더볼트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썬더볼트 아니고요. 그냥 USB 3.1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꽤 안정적이고요. 여기 USB 타입C PD 포트에 충전기를 꽂고 이거 하나로만 이렇게 연결하면은 바로 60W로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60W가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살짝 모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긴 1GB 이더넷이 있고요. 1GB가 어느 정도냐? 초당 100MB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 HDMI 포트는 4K 30Hz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게 60Hz인데요. 4K 모니터에 연결하게 되면 30Hz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버벅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4K 모니터를 쓰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풀 HD 모니터에 써라. 뭐 우리가 외부에서 뭐 발표할 때나 써라.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SD카드 슬롯은 UHS-1을 지원합니다. 이건 역시 평범한 속도예요. 전체적으로 속도가 평범한 이유는 이 제품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가지 포트들을 묶어 놓은 허브이기 때문에 상시로 여기다가 이것저것 다 물려서 쓰라는 게 아니라 정 필요하면 4K 30Hz라도 쓰고, 그리고 평범한 속도로 SD카드도 옮기고, 이런 USB에다가 뭐 마우스나 뭐 그런 거 연결해서 써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4K 모니터 2대나 달고 막 그러고 싶다면은 좀 이따 설명할 도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여기에 마이크로 SD 슬롯은 없습니다. 마이크로 SD 슬롯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제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액세서리는 바로 무선 마우스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스틸 시리즈의 에어록스 3 와이어리스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마우스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66g이고요. 배터리도 들어있는 무선 마우스인데도 이 정도 무게면은 웬만한 유선 마우스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무선인데 2.4GHz와 블루투스 둘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노트북과 그리고 PC 다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이 엄청나게 많은 제품은 제가 좀 불편해서 못 쓰더라고요. 실수로 누르기도 하고 다 활용도 못하기 때문에 버튼이 딱 적당하게 있는 제품을 선호했는데 이 제품이 딱 부합했고요. 그리고 마우스의 쉐입이 굉장히 친근해야 했어요. 일단 국룰 게이밍 마우스를 할 수 있는 G102와도 굉장히 유사한 쉐입이고 또 무선 G304와도 유사하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가벼운 이유가 이렇게 뽕뽕 뚫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 같은데 약간 뚫려 있어서 먼지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공식적인 문의 결과 그냥 에어스프레이 같은 걸로 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충전을 건전지로 하는 게 아니라 USB Type-C로 충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전지는 약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괜히 환경을 파괴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충전식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확장성도 좋은 USB Type-C라서 만족스럽게 사용했고요. 이렇게 키면은 LED도 나와요. 이 LED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긴 하는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괜히 이런 걸로 배터리 낭비할까봐 저는 끄고 씁니다. 실제로 LED를 끄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만약에 이 마우스로 게임을 하실 경우는 블루투스보다 이렇게 함께 주는 동글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2.4GHz로 사용이 되면서 훨씬 더 성능을 좋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동글 또한 다른 제품들은 다 USB Type-A던데 얘는 최신 제품답게 USB Type-C로 돼 있어서 이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부분의 노트북과 그리고 심지어 맥북마저도 바로 이렇게 딱 꽂아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것도 주는데 이거는 이제 연장 케이블로 이 동글이 뭐 책상 아래에 있는 데스크탑과 연결되면 약간 수신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길게 해서 이렇게 연장선을 제공해줘서 가까이서 이 동글을 두고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무선 키보드 로지텍 MX 미니인데요. MX 키스 미니구나. 일단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맥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책상을 깔끔하게 하는 그런 것과 제가 이 제품을 굳이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10키리스라서 책상을 조금 더 덜 차지하고요. 맥의 키보드와 거의 일치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 키보드를 적응하면 이것도 바로 적응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이고 키보드 자체도 작기 때문에 책상을 훨씬 깔끔하게 쓸 수 있고요. 이 제품 자체가 맥에서의 사용을 중점적으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맥과 정말 호환이 좋습니다. 게다가 윈도우랑도 호환이 너무 잘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도 있고 알트 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표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에 세 버튼밖에 없는 이런 키보드보다도 맥과 윈도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방식도 되고 또 로지텍 볼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동글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뭐 블루투스로 쓰면 되겠죠. 이 키보드는 블루투스 장치를 3개 등록할 수 있는 로지텍 무선 키보드의 기본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이 데스크탑, 2번이 맥북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맥북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구매해야 할 액세서리 7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선택사항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허브를 대체할 것으로 소개드렸던 독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썬더볼트 독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맥북을 집에서 PC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모니터도 연결하고 뭐 외장 하드나 외장 SSD도 연결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치를 한꺼번에 연결해야 할 때 허브는 스펙도 안 되고 너무 불안정하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독인데요. 제가 소개드리는 칼지 TS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페이스가 USB 3.1이 아닌 썬더볼트 3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그 습관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약간 광고 톤인데 이게 진짜 좋습니다. 애초에 비싸요. 좋아야지. 신형 TS4는 80만 원이 넘어가던데 그 정도까지 필요 있을까 싶지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구매하시고요. TS3 플러스는 40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USB Type-C를 지원하는 4K 모니터가 있다면 2대까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히 맥북 에어가 아니라 맥북 프로여야겠죠. 심지어 여러분이 맥북이 아니라 일반 PC, 특히 썬더볼트가 지원되는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저처럼 썬더볼트 케이블을 2개 이용해서 PC를 연결해서 똑같은 모니터를 쓰다가 맥을 연결해서 또 똑같은 모니터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도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들보다 각 포트의 속도도 훨씬 빠르고 SD카드 슬롯도 UHS-2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성능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옮기실 수가 있고요. 대역폭이 썬더볼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이 선 하나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비싸잖아요. 40만 원이 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장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장치를 꼭 써야 할 이유는 없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4K 모니터 때문에 이걸 써야겠다? 그러면 비추합니다. 그냥 4K 모니터를 디스플레이 포트 2 USB Type-C 케이블을 이용해서 맥북에 따로 연결을 해주면은 모니터 4K 60프레임으로 잘 나오고요. 또는 USB Type-C를 지원하는
모니터의 경우에는 그냥 맥북에 직결로 연결하면 화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이 나한테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이즈 렌즈 클리너, 이건 자이즈는 아니지만 뭐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렌즈 클리너로 나온 제품들은요 보통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독할 때 쓰는 그 에탄올 있죠. 그런데 의료용으로 나온 것들은 되게 두껍고 에탄올이 되게 많이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닦게 되면은 물자국이 남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한 장 한 장 되게 비싸죠. 그런데 이런 렌즈 클리너는 이렇게 국내 제품도 있어서 되게 저렴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물자국도 남지 않고 맥북 화면을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맥북 화면에 보호 필름을 입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호 필름을 입히게 되면은 화면의 품질이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안 좋게 보이거니와, 옛날에는 애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추천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네요. 일단 맥북의 화면과 키보드가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살짝 들어가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 보호 필름이 있을 때 이 화면 보호 필름의 두께가 살짝 두꺼우면은 키보드가 이 화면을 때리면서 화면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맥북들은 키보드가 굉장히 얇기도 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화면 보호 필름 붙이지 않고요. 대신에 이게 침이 많이 묻고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렌즈 클리너로 신경 쓰일 때마다 닦아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키보드에 키스킨은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키보드 덮개 또는 뭐 렌즈 덮개 또는 이 전면 카메라 덮개는 화면 보호 필름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노트북을 닫았을 때 화면이 긁혀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국이 남거나 혹은 보관했을 때 화면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스킨은 되도록 붙이지 마시고, 만약에 정 키스킨을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고 보관할 때 노트북을 덮기 전에 빼주고 덮어야 된다, 이렇게 애플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하는 맥북 액세서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